네, 이어서 시험 분석 용어의 한번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검정 곡선입니다. 우리 캘리브레이션 커브라고 얘기하죠. 검정 곡선인데 이것은 그 시험 분석 과정에서 기기 및 시스템의 지시값이 표시가 되는데 그 지시값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양이나 농도 이거를 관련시킨 그런 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지시값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 대상의 농도가 이제 이 X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를 매칭시킨 그런 곡선을 우리가 검량 곡선, 캘리브레이션 커브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출 한계라는 게 있죠. 그 시험 분석 대상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 또는 농도를 우리가 검출 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측정 기기가 요즘은 잘 개발이 됐다고 해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 미량일 경우는 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출 한계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얘는 이제 기기에 대한 검출 한계 또는 방법적인 검출 한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기기 검출 한계도 있을 거고 방법 검출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정이나 검정이란 표현을 쓰는데 우리 캘리브레이션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정한다 또는 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측정 및 시험 분석 과정에서 기기 및 시스템의 지시값과 측정 대상의 양이나 농도를 관련시키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시값하고 농도랑 정확하게 잘 맞추게끔 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우리가 교정, 검정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 검정 곡선법이 있습니다. 상대 검정 곡선법이 있는데 얘는 이제 시험 분석 기기 또는 시스템이 드리프트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범위대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을 드리프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드리프트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시료와 검정 곡선 작성용 시료에 각각 분석 성분과 다른 내부 표준 물질 이런 것들을 일정량 첨가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물질. 그 시험 방법 및 기기의 교정을 위해서 측정 분석 대상량 또는 농도를 알고 있는 물질로서 첨가량을 알고 있는 첨가 물질입니다. 표준 물질을 우리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바탕 시료라는 게 있는데 바탕 시료는 측정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기준 시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항목이 들어있지 않는 그 순수한 그런 것을 우리가 바탕 시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팬 기체라고 하는 게 스팬 기체, 교정에 사용되는 기준 기체를 우리가 스팬 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량 한계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량 한계는 우리가 측정 가능한 검정 농도 이것을 우리가 정량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분석 대상을 정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 또는 농도를 우리가 정량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최소 수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정밀도, 정확도라는 게 있는데 정확한 개념으로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정밀도, 정확도 다른 개념인데요. 정밀도라 하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시험 분석한 결과끼리 가깝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이 측정 결과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얘는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측정한 결과치가 얼마큼 근접해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정밀도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고, 이에 반해서 정확도라는 개념은 어떤 이 정확한 참값이 있으면 이 참값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정확도가 높다, 멀리 있으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정확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밀도하고 정확도는 정확히 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제로 기체라는 게 있어요. 제로 기체. 제로 기체는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준 기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탕 시험 값을 보정하기 위한 기체를 쓰고 있죠. 근데 첨가 시료라는 게 있는데 첨가 시료는 시험 분석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매질 효과를 보정하거나 교정용 시료 제작을 목적으로 첨가해서 제조하는 그런 시료를 의미하고, 대상에 따라서 정제수 첨가시료, 매질 첨가시료, 정제용 내부 표준물질, 주사기 첨가용 내부 표준물질, 시료 채취용 내부 표준물질,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간략하게 설명했던 드리프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드리프트는 DRIFT라고 해서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험 분석 기기나 시스템의 감도 또는 바탕 시험 값 등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서 변화하는 정도가 단시간의 정밀도 또는 잡은 수준보다도 많이 변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드리프트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드리프트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표준물 첨가법이 있습니다. 표준물 첨가법은 이 매질 효과가 큰 시험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매질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시료를 분할하고 그다음에 분석 대상 성분을 일정량 첨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표준물 첨가법입니다. 이제 바탕시료 같은 경우는 측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준 시료를 의미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방법 바탕시료, 그다음에 현장 바탕시료, 운송 바탕시료, 정제수 바탕시료, 실험실 바탕시료, 기기 바탕시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이 우리가 쓰게 있는데 검출 한계, 디텍션 리미트라는 게 있습니다. 검출 한계는 그 어떤 신뢰 수준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한 99%의 신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측정 분석한 게 그 정도의 신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뢰 수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우리가 검출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방법에 따라서 방법 검출 한계, 기기 검출 한계, 정량 한계,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검정 곡선의 작성 및 검증인데요. 자, 교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교정을 하게 되면 한 점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두 점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점을 다양하게 찍어서 다점으로 한 그런 교정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점 교정으로부터 얻은 측정량과의 관계 곡선을 이제 검정 곡선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문계수라는 게 있어요. 가문계수가 있는데, 가문계수는 어떤 우리가 바탕선을 보정한 직선 교정식의 기울기라고 표기하는데, 표준물질의 농도를 우리가 C라고 이때 반응한 값을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가문계수 RF 쭉 뭐 니스판스 팩터라고 해서 니스판스 팩터 가문계수 RF는 이런 그 반응값을 농도로 나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문계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절대 검량선법이 있는데, 절대 검량선법은 그 검량선의 직선이 유지되는 경우 검량 곡선 작성용 시료를 한 4에서 5개 정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거를 선으로 연결시키는 건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죠. 우리가 기기에 어떤 지시값이 있으면 이걸 Y축으로 놓고, 그 다음에 농도를 X축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를 실질적으로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0일 때 값, 농도가 0일 때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농도를 좀 키우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농도를 우리가 찍는데, 얘랑 이걸 연결시켜서 이게 직선이 나오게끔, 요게 이제 검정 곡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식은 뭐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Y축이 지시값이고 X축이 농도일 때 이것을 우리가 검정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X축 값이 농도라는 것들을 정확히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표준물 첨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물 첨가법은 이 X축, Y축은 지시값으로 똑같아요. 근데 X축은 이 농도가 아니라 첨가 농도입니다. 그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를 하게 되는데 이 첨가 농도가 X축이 된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경우 이제 첨가 농도이기 때문에 첨가 농도가 없는 경우까지 우리가 이게 연장해서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첨가 농도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 값이 첨가 농도일 때를 우리가 표준물 첨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료의 농도는 어떤 X의 절대값을 취하는 게 시료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의 농도는 어떻게 구냐면 역시 절대값을 취해서 이 지시값에다가 A0, 그 다음에 A0를 절대값을 시킨 게 시료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A0는 이 절편값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B라고 표현 안 하고 A0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시료의 농도는 이런 절대값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첨가 농도가 X축일 때는 표준물 첨가법이고 그냥 농도일 때는 검정곡선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절대 검정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검정곡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 검정곡선법은 상대적인 값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시험 분석기기나 이런 시스템의 변동이 되게 심할 경우 이거를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제 시험 분석하려는 성분과 다른 순수 물질, 그러니까 순수 내부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 순수 내부 표준 물질을 분석 대상용 시료에다도 첨가하고 이런 검정선,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시료에도 똑같이 시료를 각각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지시값을 Y축에 표기를 하고 그때의 농도를 이제 X축에 표기를 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RX, RS 이게 이제 Y축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지시값의 의미고 여기서 표현되는 것들은 농도인데 역시 CX, CS 이런 값이 이제 X축으로 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성분의 농도 CX와 그 다음에 내부 표준 물질의 농도 CS의 B, 즉 CX를 CS로 나눈 그 B를 X축으로 놓고, Y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성분 분석의 지시값 RX랑 그 다음에 내부 표준 물질의 지시값 RX를 나눈 그 B를 Y축으로 놓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단계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교값을 X축, Y축으로 놨을 경우는 상대 검정곡선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검량곡선을 작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태껏 얘기한 것과 같이 크게는 절대 검량선법, 그 다음에 표준물 첨가법,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대 검정곡선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